우리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고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지율 대책 K가 저희가 금요일마다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게 저희 어떤 핵심 시그니처거든요.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 뭐 대통령 수행 지지도 있고 정당 지지도 있는데, 오늘은 정당 지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신당 6, 개혁신당 3. 이렇게 짝짝이 하이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주랑 동일하게 개혁신당은 3%를 유지 혹은 정체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이제 저 다 합하면은 뭐 40, 60, 70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5 정도 되는 건데 무당층이 아직도 19%나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개혁신당하고 저희 원칙과 당식하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게 한번 설전에 합당 선언을 했다가 열흘 만에 깨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 깨지면서부터 제3지대 정당을 추진했던 세력에 대한 국민적 그 신뢰감이 급속도로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해. 근데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한번 합해가지고 잘 해봐라고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너네들이 혐오 정치 반대한다며 그래가지고 뭉쳐놓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헤어져. 그런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오히려 합당이라고 하는 절차가 없었으면은 아마도 이런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따로 갔으면. 네. 근데 이제 그 실망이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잠시만요. 말씀하신 제3지대에 대한 기대를 오늘 여론조사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다수 후보 당선 희망정당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 정당에서 사람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 뭐 어떤 정당에서 사람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35%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제3지대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많이 여기서 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16%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를 기대하는 사람은 16%. 그런데 아까 전 걸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 개혁신당 지지도는 3%. 나머지 한 13%가 지금 비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13%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이제 다른 정당들도 있겠죠.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정의당도 포함돼 있고,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도 조국혁신당 등등 있죠. 뭐 16% 전체가 개혁신당은 아닐 거고, 저는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제3지대 정당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그 실망감을 주면서 더 낮아진 숫자라고 봅니다. 실제는 제가 지역에서 체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그 제3지대 정당에 대한 희망이 높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양극단 혐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요.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그래서 캐스팅 보트 정당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 파일을 개혁신당이 잡아야 한다라는 게 과제이실 텐데. 개혁신당 또는 저는 새로운 미래라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이것이 뭐 어느 정당이 되든 지금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이미지화시키고 그거를 추구하는 정당은 저는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정당이 좀 경쟁하듯이 그 잘했으면 좋겠다. 누가 더 잘하든지. 그래서 이 최소한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끝까지 가서는 안 되고 선거연대를 한다거나 후보 단일화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열흘 만에 깨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런 게 좀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선거연대 새로운 미래와의? 얼마 전에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제 탈당을 결심했을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단둘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요. 결국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새로운 미래의 분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요 정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당 지지율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의 기초 체력과 같은 건데 네. 지금 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개인의 돌파로만 갈 수 있겠냐. 예를 들어 오히려 무소속이라고 한다면 나 이게 떨어져 가지고 민주당 갈 거야. 뭐 당선되면 이래서 이제 소구력이 달라지는데 무소속이 아닌 정당 선택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고민들은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 뭐 저희 의원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뿐이 없고 그거를 일차적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결렬됐지만 네. 최소한 선거연대를 해서 그 지역 내에서까지 후보끼리 같은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 후보끼리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단일화하겠다. 이 실제 예전에도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과 네. 민주당이 늘 해왔죠. 이 선거연대를 네. 통해 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제3지대 정당에서도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당 지도부도 고민할 수뿐이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최근에 보도에서도 사실 못 봤던 얘기인데 선거연대 예.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비례대표는 뭐 따로 하고 예. 지역구에 있어서만 좀 같이 뭐 한 후보만 나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이제 선거연대를 같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협약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두 개가 제3지대 정당의 공통 분모 있지 않습니까? 양극단 패권 정치, 네. 기득권 패권 정치를 극복하고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로 이름으로는 못하지만 두 개의 이름으로 치르지만 우리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제발 저희들한테 좀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방법. 한다면 그 선거연대는 이제 대상은 새로미래 정도까지일까요? 아니면 뭐 더 확장시킬 수도 있을까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네. 대한상공인의 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오늘 그래요? 창당 대회래요. 전 처음 듣는데. 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재훈이라고 그 산업부 차관 출신이고요. 네. 한수원 네. 한국수력 원자력 네. 거기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산자부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소상공인과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새로운 정당 활동을 한번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당하고도 아니면 기타 가치와 이념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호를 열고 많은 세력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그 선거연대를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를 개혁신당 당 지도부랑도 같이 교감하고 계신 아직은 거죠? 아닙니다. 예. 아직은 예. 의원님이 구상하고 저의 생각입니다. 있는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뭐 흥미로운 또 뭐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 분위기는 그래서 어때요? 개혁신당 당사나 이런 데 가보면 좀 뭐 한숨 나옵니까? 아니면 좀 같이 조금 그러니까 조그만 정당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조그만 정당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큰 정당에서만 해봤는데 근데 그런 걸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18대 총선 17대구나 2004년도 네. 2004년도 17대 총선 때 성동 갑 지역에 이제 출마 준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말하자면 그 당시에도 이제 물론 경선에 이제 붙어가지고 결국 안 되긴 했지만 이상한 과정이 좀 있었지만 그때 이제 거기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네. 지금 화성 그러면은 이원욱이 터줏대감이듯이 그 터줏대감 밑에 들어가서 가면은 사람 한 명도 발굴하기 힘들고 다 그쪽 눈치를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그때 이제 지역구 내에서 조그만 정당의 이 역할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최고적으로 안 됐지만 그래서 이 조그만 정당이 어떻게
이거 자리 잡아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간접적 경험이겠지. 그러니까 몽골 기변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촐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정당은 무거울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열린우리당 물론 저기 지금처럼 이제 큰 정당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도 굉장히 그 단촐한 정당이었습니다. 이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이기도 하고 개혁신당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조홍천 의원님 빼고. 현재는 이준석 대표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양양자 의원, 이준석 대표 정도가 이제 양양자 의원도 이제 원래 이제 민주당에 같이 예, 오셨으니까 아무튼 이준석 대표 정도. 허은하 의원도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 그럼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친한 자보다 최근에 누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많이 할 수뿐이 없죠. 바로 옆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동 공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 밤 12시 반까지 같이 논의도 하고 얼굴 그래서 맞대고. 오늘 얼굴 맞대고 그래서 오늘 엊그저께 그 공동 공약 그걸 논의를 하고 오늘 조금 아까 12시쯤에 1차 공동 공약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셨나요? 봐야겠네요. 못 봐갖고 뭐 그럼 이준석 대표랑 카톡도 많이 하고 뭐 텔레그램도 주고받고 네. 통화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텔레그램 무지합니다. 텔레그램으로. 근데 이제 제가 서로 바쁘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남겨놓으면은 지금 뭐 선거 국면에서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텔레그램을 해놓으면 근데 여태까지 이제 텔레그램에 이러이러한 것들 뭐 예를 들어 어젠가는 제가 우리 문화예술 특보를 내 동생 아주 가까운 동생처럼 으로 지내는 사회 동생으로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개혁신당의 문화체육 특보를 맡아가지고 한번 자기가 본격적으로 좀 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게 그 프로필하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밤늦게 일찍 보냈지. 저 초저녁에 보냈는데 밤 한 11시 12시쯤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오고 텔레그램으로 밤늦게 보고 일정 마치고 와서 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사실 이 동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문화예술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젊은 세니들이 갈 수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우리 동탄 지역구만이 아니고 개혁신당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